anonymous, heartless, mindless, no one care about me. Careless, careless, shoot anonymous, anonymous, heartless, mindless, no one care about me.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정호중이고요. 지금 대치동에서 작은 PT샵 하면서 꾸준히 대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가슴 운동을 먼저 했고요. 가슴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 먼저 했고, 덤벨 프레스하고, 그 다음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써서 디클라인, 테이블, 각도 2가지 변형해서 총 5가지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세트 수는 초반에는 워밍업 제외하고 메인 운동을 한 4세트 내외로 진행을 한 것 같고, 이제 후반부에는 집중도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중량 올려서 3세트 정도에서 테이블에서 끝내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행한 운동은 벤치프레스인데요. 저희가 빈바로 워밍업을 먼저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저는 호흡을 조금 이제 집중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올라가고 리듬이 바뀔 때 호흡이 무너지게 되면 몸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흡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시행을 했고, 운동의 종류를 많이 하기보다 한 번 한 번 집중도를 좀 올리는 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게 필요한 시점이고, 저 또한 지금 체지방을 좀 많이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너무 길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운동 끝나고 나서 제가 일하는 데 지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뭐 드랍셋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근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손바닥을 보시면은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발을 잡았을 때 이렇게 보통 꽉 쥐고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다고 말은 합니다. 다만 내가 손바닥이 엄지가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좁아진 게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발을 잡게 되면 발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늘어나지 못한 상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틀어짐이 생겨요. 무게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수직 저항 자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형태가 나오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손바닥 전체에 파지가 잘 정확하게 안전하게 되는 거를 조금 집중을 하고요. 이게 조금 안 되는 날은 억지로 무게를 올리진 않아요. 다만 운동 전에 충분히 손목이라던가 손바닥 스트레칭을 해서 우리가 스쿼트 할 때 발바닥의 접지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처럼 그립을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손이 받아주는 중량 저항을 좀 지속적으로 안정감 있게 받을 수 있는 걸 첫 번째로 신경을 쓰고, 몸통이 흔들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호흡이 무너지는 상태에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키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손이 많이 큽니다. 너무 세우고 잡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공간과 이쪽에서의 바가 유지되는 공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밀림 현상이 많이 생겨요. 살짝 꺾어서 아까 말씀드린 저항을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의 각도를 찾아서 하는 편이고요. 전환이라든가 이런 유연성이나 근력에 따라서 조금 더 세우세요, 조금 더 눕히세요라고 티칭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저도 평소보다 조금 더 세우는 게 자극이 좋은 날이 있고요. 조금 더 눕혀주는 게 자극이 좋은 날이 있는데, 이거는 받았을 때 여기 부위들이 받을 수 있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고 보고, 그에 맞춰서 그날 약간의 디테일은 바꾸는 편입니다. 일단 덤벨 프레스는 오늘처럼 벤치프레스 중량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가정하에서는 바로 무게를 그대로 이어가고요. 덤벨 프레스도 벤치프레스랑 동일하게 일단은 몸의 균형이라던가 손목의 안정성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거는 벤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덤벨은 조금 더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자유롭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어깨가 내리다 보면은 어깨를 많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목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들고 트레이닝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 쪽이랑 목 쪽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슴의 긴장도가 올라가면 이걸 좀 당겨주시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얘를 당길 때의 어깨 안정성, 그 다음에 견갑의 견착 부분이 확실하게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트마다 리듬이 조금씩 달랐어요. 내가 저항이 잘 받아질 때는 그 저항감에 좀 더 집중을 하니까 내리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던가 내려서 잠깐의 멈춤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내렸는데 내가 쭉 신전시킬 때 가슴의 저항이 일정 구간 더 내려갈 때 끊기는 것 같다라면 그보다 빨리 저항을 잡아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트 사이에 제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근육이 저항을 받아서 늘어나는 구간에서 오는 그 느낌에 따라 리듬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은 조금 빠르게 치는 구간이 있고 조금 느린 구간이 있고, 무게는 같더라도 내가 최대 부하를 어떻게 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살짝 빠졌다. 네네. 빠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아, 네네. 그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높이 고정, 그러니까 어깨 견착 문제인데, 특히 컨트롤 6개, 7개, 8개 간신히 하는 무게에서는 누르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내가 받쳐지는 이 체간에서의 밸런스가 깨지면 어깨가 내 몸 안에서 약간 빠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거를 저는 좀 빠졌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몸은 100%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막 집중해서 강도 있게 뽑다가도 그게 어느 순간 딱 놓쳐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스스로 체크하면서 다음 세트에는 비슷한 반복수에서 그 느낌이 나오지 않는 데만 신경을 써도 운동의 퀄리티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스스로 저도 모르게 내뱉고 시작하는 거죠. 빠졌다. 그럼 다음에는 빠지지 않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혼잣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으로 진행을 했는데, 프리웨이트 디클라인은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디클라인 운동을 할 때는 팔꿈치 자체를 그러니까 많이 뒤로 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 하부 쪽에서부터 우리가 어깨와 가슴 아래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열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가슴은 잘 먹을 수 있으나 그만큼 어깨가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열어주기보다는 제 가슴 결에 맞는 동선을 최대한 찾아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개인 차이에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오늘은 머신을 잡을 때 좀 넓게 잡았습니다. 넓게 잡아서 안으로 밀어 넣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동안 가슴에 들어가는 장력이 최대한 일정하게, 저항이랑 그 스트레스 자체가 반복수가 지속됨에 따라 근육이 버텨주면서 계속 저항이 세지게끔 한다는 이미지를 잡고 오늘 운동했고요. 네. 최근에는 거의 드랍셋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머신을 사용할 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내가 내려놓고 다시 드는 구간들이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특히 오늘처럼 같이 운동하는 분이 2분 이상 있을 때 조금 도움 받으면서 드랍을 하는 편이고, 지금처럼 좀 체지방을 좀 낮게 유지하는 기간이라던가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세트 수로 인해서 제 체력을 과하게 소비하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한 세트 최대한 몰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드랍셋이 가장 저한테는 효율이 맞는 것 같아서 드랍셋을 좀 애용합니다. 일단 드랍셋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강제 반복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행을 하면서 내 역치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깰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2-3개 더 하는 것보다는 하나 내렸을 때 이 정도 반복수가 나오면 한 달 뒤에는 이것보다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리고 체력의 안배에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랍셋을 많이 할 때는 드랍셋만 3-4번 할 때도 있거든요. 총 7세트에서 3세트 때 괜찮으면 드랍셋 1번, 2번, 3번, 정말 많이 하면 4번까지도 가는 대신 다음에 운동하는 거에서 이미 내가 자극을 완벽히 줬다면 굳이 강박처럼 다음 운동에서의 세트 수를 뭐 고정하기보다는 좀 줄인다든가 이런 유동성을 좀 가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케이블을 제일 위로 세팅해 놓고 아래로 누르는 식으로 해서 살짝 꺾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립 안쪽으로 넣어서 하게 되면 어깨 통증이 쉽게 와요. 어깨 쪽에 좀 문제도 있었고, 이때 제가 이두를 너무 내전시키는 식으로 가면 물론 가슴의 저항이나 수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을 정렬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슴만 써서 누른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어깨 개입이 조금 빨리 옵니다. 저보다 가슴 훨씬 잘 쓰시는 선수분들에 비해서 좀 흔히 말로 어깨발을 좀 빨리 써요. 어깨에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오늘은 이미 프레스를 하면서 중량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가슴이 꺼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동 범위를 길게 쓰는 이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밑으로 내려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했는데, 흔히 이제 아래에서 올리면 가슴 상부를 많이 잡는다고 하시지만 가슴 근육은 어쨌든 다 붙어 있고 연결돼서 팔을 머리로 들어올리는 동작, 모아주는 동작 이럴 때 어차피 다 쓰여요. 아래 자극이 잘 걸렸기 때문에 이 저항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열 수 있는 최대 범위, 무조건 뒤로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슴에 저항이 걸린 상태에서 최대 범위를 잡고 많이 못 올리더라도 제가 타겟한 곳까지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학생 때 앞으로 나란히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두 번째 케이블을 진행하고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올리실 때 이제 까치발을 좀 네네. 네.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좀 더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을 써도 돼요. 무릎을 써도 되고 허리를 써도 되는데 허리를 쓰게 되면 내가 몸의 각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걸어놓은 저항이 딴 데로 새기가 쉬워요. 마지막에 올라갈 때 사실 약간의 스스로 강제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더 종아리로 밀어주는 느낌을 하다 보니까 카프레이즈까지 섞였습니다. 네.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덤벨 프레스는 꼭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가슴의 움직임을 느끼실 때 뒤로 많이 뺀다, 많이 민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걸려있는 흔히 말하는 장력, 정확히 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수축과 이완이 아니라 수축이에요. 내가 조였을 때도 수축이 되고 팔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완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근육은 긴장을 해서 늘어나면서도 버텨주는 장력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지속적으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이 부분에 가장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덤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칭할 때도 그렇지만 재운동할 때도 덤벨은 거의 안 빼놓고 가는 것 같고요. 물론 조금 더 쉬운 거는 머신이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쉬운 것만 계속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바디빌딩 말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장점 부각 운동이 아니라 약점 보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그러면서 몸이 발달하는 거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슴에서 굳이 비유하면 벤치프레스에서는 내가 끝까지 어떻게든 다 밀려고 하고 내리고 무게는 많이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율적인 움직임에 대한 게 제약이 올 수 있고 다른 머신들은 이미 동선을 잡아주고 있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장력 일정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느낌을 살리긴 좋지만 덤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무게를 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단점들을 가장 보완해서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덤벨 쪽이라서 덤벨은 항상 끼고 삽니다. 네. 제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 공부는 해야 되고 제가 안 다치기 위해서도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지금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하면서 느끼는 거는 득이 되는 자세, 독이 되는 자세는 없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도 누군가에겐 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많이 느꼈어요. 회원에 티칭하면서도 그랬고 저 또한 그랬고 제가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공부를 해서 뭔가를 말씀드리더라도 이게 본인한테 맞을 거라는 확신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골반이 뭐 후방 경사로 꺾인 사람을 위한 운동을 설명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그걸 보신 전방 경사가 있는 분이 그걸 따라했다가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진행하고 있고 조금 기회가 되면은 운동을 좀 배우러 다니려고 노력은 합니다. 다만 이제 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두고 어디 나가기는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회원님들이 막혀 하시는 부분들을 어쨌든 납득이 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이라던가 칼럼이라던가 이런 거, 저널 뭐 이런 것들은 대학원 가기 전부터 조금씩 보는 게 습관화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논문 사이트 이제 월 결제 같은 거 해놓고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서 보고 회원님들 질문을 하셨을 때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으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서 찾아서 알려드린다던가 제일 좋은 공부는 원래 가르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면서 내가 말하고도 찝찝하거나 말하고 모르겠는 게 있으면 바로 찾아보고 그렇게 메모해두면 기억에 많이 남죠.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케이스의 회원이 있으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내고 거의 그렇게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좀 더 전문성을 쌓기 위해 대학원을 이제 간 거고 가끔씩 레슨도 받고요. 네. 선수라고 말하는 게 불편하다기보다 트레이너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해요. 선수로서 막 엄청나게 제가 뭐 그랑프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회에서 뭔가 확 그런 성적이 꾸준했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저한테 선수는 약간 직업보다는 취미예요. 그쪽 카테고리가 커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돈을 벌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제 생업이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저를 소개할 땐 아무래도 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네,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솔직히 편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너 정호중이었고요. 가슴 운동에 대해서 제 나름의 설명을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이제 인터뷰도 나올 거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born and when I watch me on the